(2026년 7월 24일) 이정훈입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까요? 어쨌든 그런 일정으로 미국과 중남미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김혜경 여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따라갑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씨 동부인에서 출장 간 게 문제가 돼서 돈 토해냈죠. 또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 데리고 15번인가 해외여행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동부인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김혜경 여사를 동반해서 가는 거는 브라질 때문으로 보여요. 근데 브라질 방문이 그렇게 중요해? 한번 시비를 걸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출국을 하면서 자기는 이번 여름 휴가를 안 가겠다. 대신에 직원들, 국무위원들은 다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열심히 나가고 있죠. 돈벌이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게 미안하니까 나는 여름 휴가 안 가겠다. 그러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의 동부인 해외 여행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는데 김용범 정치시장이 뒤에서 크게 펌프질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7월 23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을 불러서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대통령이 먼저 미국을 가는데 거기서 4,700조 원에 해당되는 AI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이다.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4,700조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먼저 대통령이 가는데 거기에서 엔비디아, 오픈 AI, 엔트로픽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테크 4개 회사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기업 삼성전자, SK, 현대차, 네이버 여기에 최고 경영진 글로벌 빅테크 4개사와 국내 4대 재벌 총수 그리고 이 대통령이 함께 대담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갖겠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700조 원의 AI 메가 프로젝트가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김용범 실장이 팍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 미국 중남미 순방하는 거는 정당하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을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은 이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단 금방 설명드린 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AI 벤처 투자 관련 실무 회의를 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4대 그룹하고 한국의 4대 그룹하고 같이 AI 벤처 투자를 한다. 그리고 나서 기술을 돌려서 브라질을 갑니다. 브라질은 국빈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은요. 저쪽 나라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비용도 그쪽이 다 돼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대신에 우리도 한번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브라질 대통령을 초청했으면 브라질도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관계를 서로 대접을 잘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건데 브라질은 국빈 방문으로 갑니다. 브라질에 특별히 현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샌프란시스코 AI 투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국빈 방문하게 되면은 예포도 쏘고 뭐도 쏘고 그런 걸 다 합니다. 이런 행사에는 동부인을 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근데 아까 샌프란시스코 실무 방문에는요, 정말로 부인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근데 이제 브라질 국빈 방문에는 부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초청하고 부인 오시라 그랬고 자기들도 부인이 갔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딜 가는가 하면은 칠레를 갑니다. 칠레는 공식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칠레가 초청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간 김에 한번 들려보는 거죠. 현안이 칠레랑 우리랑 큰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를 또 공식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라고 하는 데를 국빈 방문하니까 간 김에 브라질만큼 중요한 나라가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니까 남미 3개 큰 나라를 다 방문해 보는 건데 방문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7박 11일이라는 거는 이제 7박 8일이 맞겠죠. 근데 3일은 비행기에서 잔다는 얘기겠죠. 비행기, 호텔 안 자고. 샌프란시스코에 내리면은
전부 다 우리나라 돈으로 호텔 예약하고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대통령 행사. 브라질 가게 되면 브라질 예산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를 가게 되면 요거는 협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제법 돈을 쓰긴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일을 거쳐서 옵니다. 칠레나 아르헨티나 갔을 때 거기에서 한국으로 오는 방법이요. 다시 미국으로 날아가서 또는 아니면 하와이 쪽으로 날아가서 한번 기착은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한국에 올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게 빠른지 아니면은 남미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한국에 오는 게 빠른지 뭐 거의 거리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프랑크푸르트로 잡은 거 보게 되면 이건 여행이죠. 한번 지구 일주해 보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거 AI 서밋 중요한 거 좋아 인정할게. 근데 이거는 당신 혼자 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부인 필요 없는 거고 굳이 끼워 맞췄다면 브라질 국빈 방문 때문인데 국빈 방문에서 반드시 부인을 동반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AI 서밋이 중요해서 샌프란시스코 간다. 그 브라질 간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좀 줄이려면은 동부인 안 하고 가는 게 100배 나요. 부인이 가면은요. 부인 의전 때문에 또 한 팀이 붙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뭐 어디 갔을 때 명품 샀다고 시비 많이 나왔었죠. 또 문재인 대통령 부인 이집트 갔을 때 혼자 뭐 스핑크스 보러 갔다 피라미드 보러 갔다 문제 많았잖아요. 또 인도 갔을 때 타지마할 갔다 어쩐다. 그 행사 치르라고 몇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문화재관리청도 쫓아가야 되고. 이거 다 국고 낭비예요. 본인만 재밌어요. 또 부인이 가게 되면은 그 행사 만들라고 저도 이제 그걸 좀 알죠, 기자로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느 나라 가는데 부인 일정이 없으니까 그 만날 만한 사람 없겠냐고. 여성 지도자라든지 한국 저도 찾아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인 일정만 그 만들면 밥 먹고 하는 거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브라질 국빈 방문하는 것 때문에 부인을 집어넣는데 이거 대통령 혼자 가는 걸로 했으면은 훨씬 낫을 거다. 간단한 여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굳이 이번에 출국하면서 미안해서 나는 여름 휴가 안 갈 테니 딴 사람들은 가시오 이런 소리 안 해도 됐을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혼자 가갖고 서밋 해갖고 4,700조 뭐 MOU 맺었다 그러면 게 훨씬 낫지. 왜 부인 왜 데리고 다녀? 자, 이재명 대통령 25년도 5월달에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 캐나다 G7 정상회담 그리고 일본, 미국 갔고 유엔, 아세안, 중동, 유럽 쭉 갔습니다. 전부 다 부인 다 데리고 다녔어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 여성이죠.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던가 제 자신이 없는데 굉장히 건강이 안 좋거나 돌아가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5월달에 다카이치가 한국에 왔었죠. 안동에. 그때 다카이치 혼자 왔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 안동 내려가서 맞았어요. 김영현 여사가 안 갔어. 그런데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만나서 교토에 갔던가요? 거기 가서 왜 다카이치랑 드럼도 치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김혜경 따라갔다고. 그 1박 2일인가 2박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여행인데. 그거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 모든 대통령 출장에 부인이 다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녀? 이렇게 사이가 좋은가? 이 나이쯤 되게 되면은 뭐 서먹서먹하고 재미도 없을 텐데.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요. G7 회담할 때 트럼프는 혼자 갑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으니까 국빈 방문이든 뭐든 다 혼자 다녔어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제 왕이 있지만 왕의 실권이 뭐 내놓고 왕세자도 혼자 와서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단독으로 만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일이 되지 부인 데리고 다니면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인하고 여행해 보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지금 노태학 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 자격으로 3번 출장을 갔는데 부인을 다 같이 갔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개판이죠. 왜 같이 갔느냐. 같이 갈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비용을 선관위가 냈다라고 해서 그 4,700만 원인가 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 1등석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익두름에 해당되는 거 잡고. 수익두름은 뭐 노태학 이름으로 나오는 거니까 비행기값만 4천 얼마. 이거 토해냈잖아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15번 나갔다 그러는데 다 부인 데리고 갔다 그러죠. 국회의장도 대한민국 랭킹 2위로서 정상 외교를 한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게
그렇게 나갈 경우에 국회의장 부인한테도 외교관 여권이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가야 된다 주장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국회의장들이 부인 데리고 오는 경우 있어요. 못 사는 나라들. 예. 그 뭐 동남아의 이런 나라들은 장관이 올 때도 부인 데리고 옵니다. 해외 구경시키려고. 근데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원식은 더군다나 연세대학교 유명한 운동권 출신이고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던 사람 아니야. 이게 결국 대통령이 동부인하고 다니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지금 노태학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니까 돈 토해냈는데 우원식은 안 토해내려고 버티고 있죠. 정상이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장실, 우원식은 끝났고 조정식인가 하는데 외교안보 수석실인가를 만들었어요. 자기도 대통령급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해외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외교안보 특보 같은 걸 만들었어. 국회라고 하는 게 미국의 국회는요. 상원 같은 경우는 50개 나라를 묶어서 그걸 다스리는 거니까 국제 문제에 개입하잖아요. 대부분의 국회라고 하는 거는 국내 문제 다루는 조직이에요. 근데 외교 문제도 다룰 수밖에 없게 돼 있지. 그죠? 물론 안보도 다루니까 외교도 있겠지만 해외 나가려고 내가 보면 국가안보실 만든 것 같아. 이러고 해서 펑펑 아니 국회의장에 나가서 뭐 돈 벌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기자질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쭉 보니까 장관실 뭐 총리실 뭐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직급이 올라가면 자기 전대를 하는구나. 벌써 서기관만 돼서 지방 저 가도 과장만 되면 이렇게 방을 따로 딱 내놓고 소파 내놓고 어른질을 하고 뭐 국장 되면 더 하고 실장 되면 더 하고 장관 되면 쫙 비서두고 장관이 아니지 벌써 국장만 돼도 자기 존대를 해서 권위를 내세워요. 국민에 대한 종? 애가 짖는 소리죠. 진짜 험불하게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부인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어? AI 서밋 하는데 부인 갈 이유가 뭐가 있어? AI 서밋하고 브라질 국빈 맞췄으면 그것만 딱 끝내고 바로 돌아와서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러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또 가고 또 돌아오는 길은 유럽을 거쳐 돌아오냐 이거요.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까 다 저 모양이지. 브라질 때문에 김혜경 동행시켰나? 왜 대통령은 꼭 동부인에서 해외 출장 가야 되는지 의문 제기해야 됩니다. 부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동부인의 역사는요, 제가 군을 쭉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우리나라는 아예 부인 자체를 사회적 행사하는데 동원하지 않은 나라, 조선 때는 그랬잖아요. 유럽에서는 전쟁이 워낙 많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죽죠. 죽지 않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부인이 그동안 마음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행사를 할 때, 살아온 군인들, 동부인을 제복 입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원수도 통수권자니까 자기가 동부인에서 나가야만 군인들도 동부인에서 오니까 그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외교관계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총을 딱 거느리고 무력을 거느리고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부인이 생긴 거지. 아주 그거는 전쟁 때문에 생긴 건데 전쟁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마누라 잘 안 데리고 다닙니다. 푸틴은 거의 혼자예요. 시진핑도 잘 안 데리고 다녀요. 트럼프도 그렇고. 다카이치는 거의 혼자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똑바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